낯설게 죄송해요. 네, 저 이제 온 것처럼 해주세요. 예약하셨어요? 네, 예약했어요. 네, 성함이? 남궁혜륜이요. 확인되셨고요. 작성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앞뒤로 2페이지 작성이세요? 네. 앉아서 작성하시고 이쪽으로 가져다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드시는 약이랑 한약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기록이나 결과도 따로 챙겨오진 않으셨고요? 네. 혹시 신분증 갖고 오셨나요? 네. 네, 신분증 확인할게요. 확인되셨고요. 저희 여기 안내문하고 책자 기다리시는 동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따르시면 옆에 초진실에서 이름 불러주실 거고요. 앉아서 대기하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결혼 이제 2020년도 5월이신 거고, 아이 플러스 5형이신 거고. 네. 아이가 결혼하셨네요. 네. 연도가 몇 년이세요? 2022년 네. 2월 18일이요. 네. 자연 분만이신 거고. 네. 주스 다 채우셨고. 네. 몇 킬로에 분만했어요? 3.2kg요. 네. 분만하시고 크게 문제되시거나 그러신 건 없으셨던 거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초음파 언제 보셨어요? 처음 봐요. 네,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이상적으로 얘기 들으신 건 없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연구회를 받을 쪽으로 안내 도와드려 볼게요. 네. 앞에 잠시만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이거 저희 병원에 쓰실 카트 번호 스티커예요. 오. 네, 편하신 데 붙여서 이용하실 거고요. 이 진료 카드처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 뒷면이나 결제하시는 카드 이런 데 붙여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다리시면 이렇게 안쪽에 8분만 가오시는 부분을 눌러주실 거고요. 네.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진료실에서 어떻게 상담이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초진 인터뷰도 작성을 했는데 사실은 초진 인터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터뷰 종이 제가 다시 한 장 얻어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혼인 여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본인이 미혼이신지 아니면 이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아직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사실혼 관계 이제 이 차이가 시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결혼을 언제 하셨는지 이게 쓰게 되어 있고요. 초혼인지 재혼인지 본인분과 이제 남편분 각각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피임 기간이에요. 요즘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임신 시도 기간을 알기 위해서예요. 임신 시도 기간을 결혼일자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체크해 볼 수 있고요. 피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임 방법에 따라서 그 피임 성공률이 달라서, 예를 들면 그냥 월경 주기법이라든지 지뢰 사교법 같은 경우에는 피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것들도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전에 임신했던 적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둘째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유산력이 있는지, 이제 자연 유산을 한 건지 아니면 인공 유산을 한 건지.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평소에 생리 양상이에요. 여기도 생리 양상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최근에 생리 시작일이 언젠지, 내원했을 때 그러니까 생리 며칠 차인지 이것 때문에 체크를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생리 주기예요. 생리 주기가 28일 주기인지 35일 주기인지 아니면 들쭉날쭉 불규칙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생리가 규칙적이었어요. 간격이 한 40일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상 생리 주기는 35일 정도까지를 정상 주기라고 보고요. 그거보다 더 이제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불규칙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생리 주기는 결국에는 이제 배란과 연관이 있는데요. 생리가 불규칙하다는 뜻은 배란이 불규칙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임신이라는 게 배란기에 관계를 해서 임신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배란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제 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양이 많은 경우에는 뭐 자궁이 이렇게 커져 있는 자궁 성근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게 되고요. 갑자기 유즙분비 증상이 있는지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나중에 유즙분비 호르몬이라는 것도 체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뇌하수체라는 이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배란 주기라든지 이런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올라가 있으면 호르몬이 이런 유즙분비 증상까지 동반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풍진 항체, 요거 중요합니다. 인터뷰 중에 이렇게 물음표 치시는 분들 많아요. 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풍진이랑 수두라는 병이 대표적인데요.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걸리면 뱃속의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내가 이 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는지, 그걸 항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좀 약해졌거나 없어졌거나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건소나 이런 다른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신 적 있는지 여기다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자궁 경부암 검사 이제 언제 하셨는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궁 경부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이제 2년에 한 번 무료로 검진을 해주는데,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임신을 시도를 할 거고, 혹시나 나중에 임신이 되고 나서 여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여기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1년 내에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신 적이 있으면 결과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산정검사를 해주기도 해요. 다른 병원에서나. 그래서 미리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면은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근 6개월 내 검사가 아니면 보통은 다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질환이 있어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게 있다면은 내가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이거를 조절이 필요한지, 뭐 끊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6개월 이내로 건강검진을 자세히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하시면 중복해서 검사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면은 중복검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호습관, 음주와 흡연 하시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임신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전에 수술받았던 적 있으신지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시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기본적인 난임 검사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은 또 중복해서 검사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검사 소견이나 검사를 받았던 시기에 따라서 다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임신 시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고, 병원에서 하신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병원에서 배란 초음파라고 해서 배란 이를 검사하면서 부부관계
부부관계 날짜를 받아서 이제 하신 적이 있으면 써주시면 되시고, 배란 유도제라는 약을 먹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으시면 여기다 써주시면 되시고요. 이전에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기다가 뭐 인공수정 몇 회를 했는지, 시험관은 몇 회를 했는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하신 걸 토대로 필요한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돼요. 이제 내가 난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난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난임은 1년 정도 피임 없이 규칙적으로 부부관계를 했을 때 임신이 안 된 경우를 난임이라고 부릅니다.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년까지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요. 6개월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피임 없이 규칙적으로 부부관계를 했을 때 임신이 안 되면 그때부터 난임이라고 보고, 난임 검사들이 필요하고요. 난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은 3가지 검사, 남성분은 1가지 검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피검사, 두 번째는 나팔관 조영술, 세 번째는 배란 초음파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난임은 아닌데 그냥 내가 이제 미리미리 뭔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피검사랑 초음파 검사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각각의 검사를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피검사로 체크하는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임신하는데 건강상의 이상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내과적인 질환이 있지는 않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AMH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난소 나이라는 거를 피검사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수치가 모든 내 나이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 입장에서 내 나이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 외에 호르몬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서 임신을 할 때나 아니면 배란이 될 때 방해를 하는 것들은 없는지 같이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적절하게 내가 항체, 아까 면역력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풍진이나 수두, 그리고 A형, B형 간염 같은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팔관 조영술이에요. 나팔관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모형인데, 여기가 이제 자궁이고 이제 임신이 되는 부분,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이게 이제 나팔관이라는 데고, 요 옆에 이렇게 난소가 양쪽에 있습니다. 나팔관이라는 데는 여기서 배란이 되고 난자가 나와서 정자가 들어오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통로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통로가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쪽이 다 막혀 있다라고 하면 자연 임신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통로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막혀 있는 게. 임신이 안 되는 거 말고는 증상이 없습니다. 초음파를 봐서도 볼 수가 없고요. 이렇게 조영제라는 약을 이 안쪽 공간에다 집어넣고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 검사하는 게 나팔관 조영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음파인데요. 기본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이랑 난소 이런 곳에 물혹이나 뭐 근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특히 배란기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거 말고도 보는 게 뭐냐면은, 배란기 때는 자궁 내막이라고 해서 착상이 일어나는 이 부위가 두터워져요. 착상, 임신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안 두꺼워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궁 내막이 잘 두꺼워지지 않는 분들은 이제 임신의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체크를 하게 되고요. 배란일을 예측해서 이제 부부관계 날짜까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여성의 기본 검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이제 정액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원무과 가셔서 먼저 수납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치료실 가셔서 피검사 하시고 귀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진료 예약일은 10월 12일 나팔관 검사 있으세요. 나팔관 검사 전에 소변 검사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검사 30분 전에 본인에게 맞는 진통제 복용하시고 오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저희 혹시나 배우자분께서 정액 검사 생각하시고 계시다 하시면은 이제 주의사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나팔관 중수라 오신 거죠? 네. 네, 제가 먼저 설명 먼저 드릴게요. 네. 잠깐 앉아 계시고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명 먼저 드리는데 이 자세는 이 사진 1번처럼 취하시면 되고 엉덩이는 촬영 때 요 바닥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무릎과 무릎 사이는 좀 넓게 하시면 좀 불편감이 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구가 들어간 상태에서 조영제가 자궁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궁이랑 나팔관만 확인만 되면 검사는 금방 끝나는데 약이 들어갈 때 좀 생리통 같은 통증이 좀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사이를 예상하시면 되고 검사가 끝나면 이제 들어갔던 약이 아래로 이제 흐르면서 그 불편감도 같이 차츰차츰 좋아지시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약이 흐르는 것 때문에 과장님이 끝날 때쯤에 질 쪽에다가 꺼즈 한 장을 넣어 놓을 겁니다. 그 꺼즈는 2시간 있다가 빼시면 돼요. 겉으로 만져지게 살짝 저희가 빼놓을 거라서 당겨서 제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탈의실에 들어가셔서 아래는 속옷까지 다 벗으시고 치마가 있으니까 치마만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검사실을 한번 쭉. 여기 앞에 신발 벗으시고요. 올라오셔서 테이블에 먼저 저보고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 조심해서 옆으로 눕겠습니다. 머리 조심해야 되죠. 넓게 발은 놓으시고요. 네, 아래로 쭉 내려오실게요. 네. 여성의 자궁 모양이고요. 이쪽 질 쪽, 자궁 입구, 양쪽으로 나팔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자궁 안쪽 공간이고요. 먼저 질경을 넣어서 안쪽 입구를 찾게 되고요. 질경을 넣을 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질경을 넣게 돼요. 소독솜으로 안쪽을 소독을 하게 되고요. 이 가는 관이 자궁 입구를 통해서 자궁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궁 입구까지는 통증을 느끼는 게 없는데 이 안쪽 부분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있어서 이게 들어갈 때 아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는 관이 들어갔으면 이걸 이제 고정을 시켜야 돼서 저기 끝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자궁 내막에 닿으면서 좀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상태로 약이 들어가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들어갈 때 아랫배가 이제 싸하게 아프실 수 있고 여기 끝에서 약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약이 이렇게 퍼집니다. 나팔관은 뚫려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약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잘 약이 퍼지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 이 안쪽 공간이 약으로 잘 채워지는지 이런 혹이나 이런 뭐 폴립 이런 것들이 없는지 체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제가 정말 많은 나팔관을 찍는데 10명 중에 7, 8분은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찍으세요. 근데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인터넷 후기를 보고 많이 겁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하고,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이제 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자궁이 이렇게 꺾여 있거나 앞으로 꺾여 있거나 뒤로 꺾여 있거나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꺾여 있어서 관을 넣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한 번에 쑥 들어가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런 분들은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궁 입구를 이렇게 잡아서 당긴다거나 이런 이제 딱딱한 기구를 통해서 길을 찾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 많이 조금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 10명에 한 분 계실까 말까고, 대부분은 수월하게 쑥 들어가고 그렇게 통증이 많이 없이 끝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